1장 매일 새벽에 침입. 새벽 5시 핸드폰 진동이 저를 깨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이 번쩍이며 그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였죠. 저는 눈을 감은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아, 밥은 했니? 반찬은? 오늘은 무 무쳐 먹어야지. 벽식의 초침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똑딱똑딱 마치 제 심장박동처럼 빨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불과 10분 후에 또 울렸어요. 이번엔 오늘 장볼 목록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청소 지시, 그 다음엔 또 다른 잔소리들이었죠. 옆에서 신랑이 피곤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자. 하지만 제 심장은 벌써 답답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보니 벌써 9번째 통화였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됐을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유리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있었죠. 핸드폰만 없으면 자유로울 텐데. 신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매일 아침이 두려웠어요. 핸드폰이 울리지 않아도 귀에 맴도는 착각에 시달렸거든요. 진동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고 그럴 때마다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회사에 가는 길에도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뒀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전화가 왔나 싶어서 말이에요. 이런 제 모습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2장 퇴근길의 감옥. 저녁 7시 만원 지하철 안에서 저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였죠. 핸드폰이 울렸거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저녁은 뭐 먹니? 홈쇼핑에서 이불 좀 주문해라. 아, 그리고 내일 반찬 가게 도와주러 와. 음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귓속을 집어삼켰어요.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안에서 저 혼자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점점 피폐해져 가는 모습이었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조연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같은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어요. 조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괜찮아?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집안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제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연 씨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제가 시어머니 전화를 받을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을 테니까요. 지하철이 한 정거장씩 지나갈 때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엄마가 찾으시는데 전화 왜 안 받아? 바쁘다고 무시하면 안 되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 지하철 아니라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신우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어차피 언니는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까봐 더욱 작아졌어요. 조연 씨가 슬쩍 제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땐 말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도망치죠? 결혼이라는 굴레 안에서 며느리로 살아가는 제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핸드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벌써 3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모두 시어머니였죠. 3장 폭발하는 순간. 주말 저녁, 시어머니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그럭저럭 평화로워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그 평화는 신우이의 한마디로 깨졌습니다. 엄마, 가게 명의를 오빠랑 제 이름으로 공동으로 하면 어떨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너는 지금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신우이가 계속 말했죠.
언니는 어차피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니까 상관없죠. 저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똑소리가 났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남의 집 식객이 아닙니다. 저도 제 몫을 지킬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날카롭게 번뜩였어요. 뭐라고? 내가 이 집에 뭘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신랑이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냈죠. 재민아, 내가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야? 저 여자 편이야? 그 순간 신랑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니 편을 드는 듯한 눈빛이었죠.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국 신랑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언니, 현실을 좀 인정하세요. 이 집에서 언니 위치가 어디인지 알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가는 길에 시누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방문 틈으로 살짝 고니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명예 이전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누이가 뭔가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사장, 뒤틀린 연대. 며칠 후 점심시간,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 반찬 가게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세사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였어요. 그런데 가게 옆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벽 뒤에 숨었어요. 신랑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서류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재민아, 내가 서명만 하면 돼.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신랑이 망설이며 대답했죠. 엄마, 서연이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누이가 낄낄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언니는 어차피 몰라도 돼요. 나중에 다 끝나고 알려주면 되니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어요. 신랑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가게든 집이든 다 내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해. 그래야 나경이랑 너한테 물려줄 수 있거든.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방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신랑은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올 거였어요. 사실 야근이 아니라 시어머니 집에 가 있는 거겠죠. 제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조연 씨였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서연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조연 씨의 따뜻한 목소리에 더욱 울음이 터졌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부터 시작해서 오늘 목격한 배신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조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지옥 같은 집안에 묶여 살 거야? 그 순간 제 눈에 처음으로 도망칠 출구가 떠올랐습니다. 조연 씨가 계속 말했죠. 내가 결정하면 내가 도와줄게.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밤새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죠. 몰래 집안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 복사해뒀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5장 반격의 시작. 시어머니의 63번째 생일날 온 가족이 시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 보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시누이가 먼저 선물을 내밀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금반지예요. 시어머니가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신랑도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죠. 엄마, 건강하세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가게 대출이자 제가 대신 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자는 내가 내는 건데.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죠. 대신 이건 제 이름으로 새계약했으니 확인하세요. 시누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반찬가게 임대차 계약서죠. 이제부턴 재단동명이에요. 신랑이 당황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두 손을 뿌리쳤어요. 이미 며칠 전에 모든 걸 준비해뒀거든요. 신랑과 시누이가 명예 이전을 꾸미고 있을 때 저는 역으로 제 단독 명의로 바꿔놓았던 거죠.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서는 소리쳤어요. 이 미친년이 내가 뭔데 내 가게를. 저는 더욱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턴 제가 주인이에요. 더 이상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신우이가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적으로 모든 절차는 끝난 상태였거든요. 신랑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죠.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신랑이 집을 뛰쳐나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끝까지 가보자고. 절대 이렇게 안 끝나.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6장 해방과 새로운 길. 한 달 후 저는 새로 얻은 작은 원룸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박서연입니다. 올해 35살이고 서울에서 광고회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였죠. 매일 아침 핸드폰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침대에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이제 더 이상 새벽 5시에 울리는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신 책상 위에 있는 펜을 꺼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는 지금도 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직접 운영하지 않아요. 다른 분께 임대를 줬거든요. 그 임대료로 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이혼 절차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신랑도 결국 포기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직도 저를 원망하겠지만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창밖을 내려다보니 조연 씨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정확히 한 달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연 씨가 축하한다며 꽃을 사왔나 봐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해, 서연아. 이제 정말 자유야. 네, 정말 자유로워요. 조연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간섭이나 강요가 아니라 순전히 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날 저녁 조연 씨와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가 자리였는데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조연 씨가 말했죠.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 울리지 않는 저녁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서연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어요.